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정가 소식 알아보죠.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오늘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더군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진보당 해산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오늘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읍니다. 예.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이 종북 프레임에 말려들까봐 진보당 해산 문제에 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해 왔습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당내 회의에서 오늘이 세계 인권 선언의 날임을 환기시킨 뒤에 진보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당 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 100%의 대통령을 약속한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 통합은커녕 이분법과 진영 논리에 매몰돼 반대 내지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인 문재인 의원 또한 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인권이 박근혜 정부 들어 부끄러운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1인 1표 인권 평등 국가가 아니라 1원 1표의 인권 불평등 국가로 전락했다. 이렇게 꼬집어 말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좀 자제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갑자기 입장을 밝힌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어제 시민사회와 종교계 원로들의 지원 요청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어제 국회에서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목사, 이창복 민화협 상임고문,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등과 비공개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찾은 사람들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원탁회의 멤버들이기도 합니다. 예.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입장을 좀 표명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 근데 사실 오래전부터요. 이 새정치연합 내부에는 진보당과 함께 세력화를 하는 건 힘들겠지만 그래도 정당 해산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정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도부 차원에서 일정한 수준의 입장 표명을 헌재 결정 전에 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당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게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이 같은 안팎의 요구가 오늘의 발언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새누리당은 즉각적인 이제 반응을 보였던데 주로 비판적인 그런 모습이겠네요. 네. 새누리당의 주요 인사들은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입장이 나오자 이 언론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각종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예.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면서 재판관들이 원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에 정치권이 부당하게 간섭하고 압력을 행사하려는 언사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 어떤 정치적 수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고 박대출 대변인은 지금껏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 와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 행위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좋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 이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느니 문건은 찌라시라느니 하는 말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쳐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도 한마디 내놓는다면 더 보기가 좋고 앞뒤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잠시 뒤 오후 3시입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들 간의 2+2 회동이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네. 네, 의제와 또 전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회동의 의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회동에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그리고 사자방 국정조사,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 구성,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 권력구조 개헌 이런 문제들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정한 조건과 전제가 수반된 빅딜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가 돼 왔습니다. 예. 사실 더 큰 문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개헌 특위 구성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야당의 이 국정조사 내지는 특검 요구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정치개혁특위, 정개특위라는 틀 안으로 끌어들여서 개헌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 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회동과 관련해서 양측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 온도차가 분명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당내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규제 개혁 등 3대 개혁 처리가 중요하다면서 원칙은 갖고 있으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유연하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또한 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숙제인 만큼 여야가 오늘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반대로 정치적인 사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당내 회의에서 사자방 국조와 비선 논란, 정치개혁 특위 및 개헌 특위 구성 등 국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다. 새누리당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여당의 통 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예. 우윤근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는 더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하고요. 동시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자방 국정조사는 올해 내에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다른 이슈들과 어떻게 맞물리고 계산이 되는지가 오늘 회동의 쟁점일 것 같습니다. 예, 정말로 그 여와 야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지는데 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경험이 있는 새정치연합의 박지원 의원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정윤의 문건 논란과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예,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문고리 3인방, 특히 하나밖에 없는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에 대한 문건이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에게 직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소상하게 직접 보고 받았는지 여부, 이것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예. 박지원 의원은 제 경험에 의거하더라도 사정기관이나 정부기관이 비서실장 개인 문제나 동생, 아들, 친척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서실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보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때는 대통령에게 직보가 되는 보고서를 A 보고서라고 했답니다. 알파벳 A요. 예. 이 A 보고서는 비서실장도 모르는 것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자신에게 직보가 된 A 보고서를 나중에 다 보고 난 다음에 항상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에게 줬다고 하고요. 여기에는 박지원 실장 본인에 관한 얘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직보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또 예. 박지원 의원이 뭔가 갖고 있는 듯한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믿을 만한 분이 저한테 얘기한 것은 아직 10분의 1도 보도되지 않았다. 사생활 등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다면서 사생활도 복잡하다는 건데 이게 누구의 사생활인지는 이라고 뒷말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게 정확히 누구냐 이런 질문에 박지원 의원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말해서 역시 궁금증을 키웠습니다. 뭔가 하나 좀 내놓을지 예.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 비선 실세 논란으로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 여야의 논의는 여전히 느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한 것이 특별감찰관 제도인데 예. 제도 자체는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힘겨루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됐다면 이번 비선 실세 논란에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후보자 추천인데 양측이 후보를 내놓은 상태에서 이견만 확인하고 다음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것이 바로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새누리당은 이석수, 정연복 변호사를 추천했고 새정치연합은 민경한, 임수빈 변호사 어제 자세히 설명드렸죠. 예. 임수빈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근데 후보를 최종 3명으로 추려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명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 한 명을 배제해야 되는 그 몫을 어느 쪽이 양보할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특별감찰관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내 후보자를 추리는 작업이 완료된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목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법 제정 이후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1년 정도 걸리게 되는 셈입니다. 예. 새정치연합의 경우에는 이참에 특별감찰관법을 조금 고쳐서 특별감찰 대상을 청와대 비서관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선 실세 논란을 염두에 둔 겁니다. 예. 현행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까지를 범위로 한정합니다. 이걸 청와대 비서관으로까지 확대하자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번에 논란이 된 이 문고리 3인방 같은 사람들도 감찰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와대에서 돌아가는 여러 정황을 보면 사실은 수석보다 그 밑에서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다. 그 비서관들도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현재 시각 2시 18분입니다. 계속해서 안은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윤혜 씨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에 나온 정 씨는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정 씨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유출된 자신의 동향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도 접촉이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그 불장난에 손 쓴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진 3인방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중식당에서 작년 10월부터 매월 2차례씩 모여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 씨는 고소인 신분으로 그리고 또 피고발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정윤혜 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12명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발장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 김진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개입 등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 진위 및 유출 사건을 먼저 마무리하고 새정치연합이 고발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근데 정윤회 문건을 입수한 언론사를 보니까 두 곳으로 파악이 됐더라고요. 이 가운데서 근데 세계일보만 보도를 한 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윤회 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특수 2부는 어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 1분실에 경찰 2명과 그리고 또 한화 SNC의 한 직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체포된 경찰관들은 보고서 작성자 박관천 경정의 소지품 가운데 청와대 보고서를 복사해서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쫓겨난 박 경정이 정보 1분실에 소지품과 문서들을 며칠 동안 보관을 했는데 이때 청와대 보고서가 유출이 된 것으로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관에 의해 유출된 문건은 언론사에 전달이 됐는데요. 검찰은 경찰관들이 언론사 기자들과 통화한 사실을 통해 정윤혜 씨 관련 보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청와대의 보고서들도 전달이 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한 유출된 문건을 입수한 언론사는 일단 두 곳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한 곳은 당연히 정윤혜 씨 관련 보고서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가 되겠고요. 다른 한 곳도 이제 보고서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보도하지 이곳이 않은 거죠? 예, 보도를 하지 않은 셈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곳이 어디인지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무슨 별명입니까? 예,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이 밝힌 브리핑 내용을 보면요. 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13건이나 걸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이 오늘 고소왕 김기춘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어제 있었던 박완주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보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소송을 많이 건다고 해서 고소왕 김기춘 이렇게 별명이 예, 그렇습니다. 생긴 기사 거군요. 제목을 이렇게 아예 예, 뽑아버렸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서 비선 세력 국정농단 의혹 파문은 확산 일로이지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손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책임을 지는 것도 수습 대책을 내놓는 것도 아니다. 이 사태 발생 이후 김 실장이 유일하게 한 일은 기자 고소뿐이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실제로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제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 동아일보 취재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요. 또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진 8명이 최초의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그 외에도 김기춘 실장 및 청와대가 관련이 되어 있는 대표적 고소 내역을 살펴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 5월 말 김 실장이 1991년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오대양 사건 재수사를 방해했다라고 채널A에서 주장했던 심재륜 전 부산 고검장과 또 채널A를 함께 고소했고요. 예. 지난해 10월에도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대통령과 면담을 신청했다가 비서실로부터 거절당했다라고 보도한 국민일보에 대해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로 그 소송을 많이 걸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고소왕이라는 별명은 지금은 방송인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강용석 씨 있죠.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별명이었는데 이 참 불명예를 이어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창 뜨거운 뉴스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관련된 내용인데 모든 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대한항공이 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참 이만저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회사에서 맡고 있는 모든 보직에서 사퇴한다. 대한항공이 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조현아 부사장 자신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용서를 구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발표가 있고 나서 언론들은 모든 보직 사퇴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항공이 밝힌 모든 보직 사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현아 씨는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등기이사, 칼 호텔 네트워크 대표이사, 왕산 레저개발 대표이사, 한진관광 대표이사 등 5개의 직위는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에 사퇴한 보직은 딱 3가지인데요. 기내식 기판사업본부장, 호텔사업본부장, 객실승무본부장 등 본부장급의 직위만 3가지를 내려놨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외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망신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NBC 그리고 뉴욕타임즈 등이 주요 뉴스로 이 사건을 보도했고요. 또 일본의 한 방송사는 이 땅콩 회항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만화로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조현아 부사장 그림에는 나는 손님에 의한, 손님을 위한 기내 서비스를 모토로 하늘을 누빈다라는 이렇게 설명이 붙어져 있었고요. 또 서비스가 이게 뭐야? 땅콩은 접시에 담아서 제공해야지 매뉴얼을 당장 보여줘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이 만화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방송 게시판에 보니까 땅콩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일본에서 만화로 제작됐다라고 하시면서 만화의 한 장면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산케이 신문도 이 사건을 보도를 했는데요. 크게 보도를 했는데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털 사이트 하면은 야후닷컴입니다. 그래서 야후닷컴이 산케이의 기사에 전대미문의 견과류 리턴, 대논쟁, 오너 집안 장녀의 월권 또는 서비스 향상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이 기사에는 수백여 건의 댓글이 달리면서 일본 누리꾼들은 조현아 부사장의 황당한 조치를 조롱했습니다. 그렇군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의 서울시청의 농성이 이제 닷새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오는 17일에서 18일쯤 면담 일정 잡겠다고 밝혔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이 서울시청 점거 농성을 닷새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 시청 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은 성소수자들과 면담에 응하고 인권헌장을 선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동 요구안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154개 단체가 참여해서 시민사회 전반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들은 지난 8일까지 박원순 시장의 답변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계획된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일인 오늘을 훨씬 지난 오는 17일과 18일까지 정도까지 기다리라는 막연한 답변만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들은 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와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조찬 간담회장에도 항의 방문을 했고요. 또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국민소통 공감위원회가 주최한 시청 간담회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끝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는 17일과 18일에 면담 일정 잡혔다고 하니까 또 그때 돼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봐야겠군요. 네. 예.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한 직접 선거가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5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그런 선거였는데 50%를 넘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 1995년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이번에 직접 선거를 시도를 했는데요. 예. 5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해서 직접 선거가 성사가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선거권자 67만 1,085명 가운데서 35만 2,65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52.5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잠정 집계치를 발표했습니다. 제적 선거인 과반이기 때문에 개표 여건을 충족했다는 뜻입니다. 잠정 투표율인데요. 이거 금속노조 소속 선거인 15만 4,908명의 투표율을 제외한 잠정 투표율이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은 60%대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한편 민노총 선관위는 개표 결과에 대해서 4개 조의 후보 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이 확실해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결선 투표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결선 투표에 나가게 될 후보자는 기호 2번 한상균, 최종진, 이영주 후보자와 기호 4번 전재환, 윤택근, 나순자 후보자입니다. 예. 국제 소식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군요.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잔혹한 고문이 세상에 공개가 됐는데 뭔가 하니 테러 용의자들에게 성고문, 모의 처형 고문,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을 가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예. 미국 상원정보위원회가 오늘 지난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CIA의 테러 용의자 고문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밀로 지정이 된 총 6,800여 쪽에 이르는 서류를 수년 동안 검증을 해서 약 500쪽 정도로 요약을 했고요. 예. 요약을 해서 보고서로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CIA 비밀시설에서 알카에다 대원들에게 가했던 CIA의 모든 고문 기법과 또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파문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보고서에 담긴 CIA의 고문 기법인 이른바 선진신문 프로그램은 그동안 CIA가 의회나 언론에 공개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하고 잔혹했는데요. 그럼에도 목표한 성과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CIA는 알카에다 간부와 요원들을 가두고 전동 드릴로 위협하거나 또 5일이 넘도록 잠을 재우지 않고 수면을 박탈해가며 신문했고 또 빗자루로 성고문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상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모의 처형을 연출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물고문, 또 폭행, 또 추위에 노출시키는 다양한 고문 기법 등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번 보고서 공개를 주도한 상원 정보위원장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은 고문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테러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모르겠다라고 답하겠다라면서도 확실한 결론은 CIA의 고문 프로그램에 너무나 많은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하기 전에 고문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종료시켰었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하면서 모든 고문 프로그램을 전면 금지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 공개로 인권 국가를 자부하는 미국과 또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CIA의 도덕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은 물론이고 예. 또 민주당과 공화당 또 오바마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가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인터넷 자유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총점 33점을 받았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점수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일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내놓은
2014 인터넷 자유 보고서를 보면 예. 한국은 총점 33점을 받아 작년에 32점보다 인터넷 자유가 나빠진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높으면 자유로운 건가요? 아니면 낮으면 자유로운 건가요? 네, 이게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가 되어 있는데요. 예. 0점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국가가 되는 거고요. 예, 100점에 예.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유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에는 32점이었는데 올해는 33점, 그러니까 더 나빠졌다는 나빠진 뜻이 됩니다. 예. 네. 이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주요 사항들을 보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보수 여당을 이롭게 하는 100만 건 이상의 트윗과 댓글을 조직적으로 양산했다는 이유로 전 국정원 원장이 기소됐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지난 올 4월 300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건 때 정부는 방송국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온라인상의 부정적 여론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여당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소문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지난해 8월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몇몇 국회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죄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냈는데 이미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적힌 것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다. 적어도 3명이 온라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고 그 중에 1명은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올해 1월에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은 통신업체가 이동 감청기기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냈다. 이미 한국통신업체는 사용자 정보를 정보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올해 한국의 인터넷 자유가 더 나빠졌다라고 평가한 셈입니다. 예.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군요. 예,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의 입시 설명회 또는 입학 설명회라는 얘기는 자주 들어봤는데 얼마 전에 자퇴 설명서가 열렸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 고함 20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예. 지난달 29일에 대학로에서 2015학년도 자퇴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 설명회는 인터넷 카페 세상의 학교인 자퇴생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퇴생들이 직접 준비한 행사였는데요. 행사를 주최한 김가현 씨, 중학교 자퇴 2년 차인 청소년입니다. 김가현 양은 학교가 자퇴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퇴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학교에서는 진로나 진학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10대 청소년에게 진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경로로 강요가 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리를 하고 싶다라는 학생이 있을 때 그에 대한 학교의 답은 관련 대학의 학과 또는 관련 고등학교, 중학교가 제시되는 방식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김가연 양은 왜 학교에서는 진로와 진학을 혼재해서 동일한 의미로 쓰는지 궁금했다. 왜 자퇴는 진로를 위한 선택으로 존중받을 수가 없는지 의문이 들었고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 대답을 준비했다라고 자퇴 설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퇴 역시도 학생들이 가지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선택 중의 한 가지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설명회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 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른바 정윤회 동양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3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건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출석을 했습니다. 예, 문건 내용 사실 여부 밝힐 수 있을까요? 어찌 보십니까?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예. 어쨌든 이게 1시간여 전에 10시 전후로 예정돼 있었는데 9시 50분경에 우선은 뭐 정윤회 씨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최초네요. 언론 이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일종의 임팩트가 있는 지금 오전 뉴스였는데요. 들어가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우선 언론 기자들이 이 문건 유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고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거 불장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이 찌라시라고 표현을 하셨었죠. 찌라시 때문에 나라가 흔들거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워딩이었는데요. 정윤회 씨는 이게 불장난을 손쓴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불을 붙인 사람이 있고 이 춤을 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 추정컨대는 이 박지만 이지 회장을 언급하는 듯한 뉘앙스로 저는 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청와대의 공직기관 비서관실 이쪽이 이제 춤을 춘 사람들로 이제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는 이제 이후에 검찰 조사 결과 더 드러나겠습니다만 이 오늘 검찰 조사의 주 내용은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라고 지칭된 이제 이 비선 실세와 청와대 내부 인력들이 과연 그 문건 내에 있는 시간 장소에 자주 모여서 접촉을 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서를 유포하는 등 다양한 이제 국정 개입을 했을 것인가 하는 이제 진위를 밝히는데 우선 초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별건으로 또 진행되고 있는 이 문서 유출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텐데 검찰의 결과는 거의 잠정적으로는 확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국정 개입 의혹,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좀 전방위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데 오늘 고소인으로만 출석한 것이 아니라 또 이 야당으로부터는 이제 피고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도 있는데 전방위적인 조사는 우선 1차 조사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일단 검찰은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러 풍설과 찌라시를 이제 모아 편집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제 결론을 짓고 있다 이렇게 전언이 되고 있고요. 예. 이 내용은 박관천 전 행정관이 이제 3번째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원천적 제보자와 그 제보자가 그럼 이 정보들을 어디서 입수했는지는 지금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박관천 전 행정관은 박동열 전 이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목을 했고요. 박동열 전 청장과도 이제 대질이 있었는데 그 내부에서는 이 현재의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을 지목했어요. 3자 대질도 있었죠. 서로 지금 말들이 엇갈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확히 십상시 회동 내에 참여했던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조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정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지는 검찰에 압력이 행사되었는가, 혹은 이 지금 당사자들이 사태의 중대성 때문에 조금 발뺌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팩트와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이 밝혀낼 수 있겠는가 하는 대목은 일단은 좀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예,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어제 이제 국회는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폐회를 했습니다. 네. 예산안 제때 처리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첨예한 법안들을 보면은 결국 임시국회로 넘어갔네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김영란법이라든가 예. 지금 부정청탁 금지 및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법, 이것은 한 3-4개의 안이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좀 퇴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 권익위원회에 짐을 떠넘겼어요. 다시 최종적인 개선안을 들고 와라 해서 이제 임시국회로 넘어간 상황이고, 법안 처리에서 그나마 좀 성과로 국회가 자평하고 있는 것이 이 송파 세모녀법이라든가 혹은 이제 관피아 방지법, 이 관피아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공무원 뇌물 수수와 관련이 있는 법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적체돼 있던 법이 통과됐고,
여야 이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데 저는 좀 어제 국회의 모습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이제 9일 하루 남았었는데 오후 2시가 넘어서 개회가 됐습니다. 처음에 5분 정도 정두원 의원의 신상 발언이 있었는데 국회로 복귀한 것에 대한 인사였습니다. 정두원 의원도 이제 술에 관련 혐의로 형도 이제 집행이 돼서 옥살이도 했고 뭐 거의 국회의원 생활 배지는 달고 있었지만 뭐 제대로 업무 수행을 못했다가 이제 무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으면서 이제 의회로 복귀를 한 거죠. 예. 근데 요 정도의 에피소드 외에는 그 다음에 여야가 아무 말 없이 정말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법안을 찍어내듯이 통과를 시키기 시작했는데요. 130여 건 이상의 법안이 이제 계류돼 올라와 있었고요. 상임위를 각자 통과한 이것을 거의 뭐 1시간에 40개 법안씩을 처리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법안 한 건당 평균 1분 30초씩 걸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공장에서 우리가 자동차든 스마트폰이든 뭐 하다못해 필기구 하나 생산하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법안들을 처리했는데 이 때문에 예산안도 지금 우리가 법정 시한 지켰다라고 이제 집권 여당이 자평하는 것 외에는 졸속 위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법안들도 의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통과시킨 것인가 하는 부분은 뭐 강한 의구심이 남고요. 이후에 이제 법안이 각자 이제 발효돼서 적용이 되기 시작할 때 제가 보기엔 또 다른 뭐 이해 충돌, 다양한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결국 12월 9일 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은 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이제 12월 15일부터 이제 이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1월 중순까지 또 가게 되는데요. 이 연말연시 전국에서 우선 첫날과 둘째 날은 지금 이 정윤회 의혹 국회에서 다루는데 국정조사가 발동될 수 있을지 특검 이야기까지도 좀 진전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예. 그리고 제2롯데월드를 보면은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쿠아리움 수조에서 일주일 동안 물이 샜던 사실이 이제 또 뒤늦게 알려졌는데. 그렇죠. 어찌 보셨습니까? 부분 개장에서 문제가 있네 없네 했다가 이 주로 명품들이 들어있는 백화점 쪽에 벽과 바닥에 금이 갔다 그랬고 이게 업체 쪽에서는 그것은 디자인, 데코레이션이 그렇게 생긴 거다. 복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르네상스풍의 이제 문양을 깔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뭐 건자재에 금이 간 것이 아니고 문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었죠. 예. 이거 문이라는 해명, 우리가 문의 해명, 뭐 조현아 부사장도 문의만 사태다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 아쿠아리움 사태는 조금 위중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도 조금 궁색한데요. 이게 일상적인 사고다, 일상적인 누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이게 재난의 일상화를 전 암시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운데. 아쿠아리움은 엄청난 양의 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수조가 그렇죠. 사실은 수압의 강도가 엄청나게 세고요. 예. 이 면적당 하중이 굉장히 큰데 지금 7cm 정도가 뭐 약간 틈이 발생해서 1시간에 뭐 물 한 컵이 안 될 정도의 물이 누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전에 우리가 그 통합진보당 해상 관련해서 황교안 장관이 최종 변론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이 개미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예. 이거는 지금 제2롯데월드의 아쿠아리움에 해당하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이 정상적인 재난, 노멀 액시던트라고 하는 책이 미국의 90년대에 나와서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이제 콜롬비아호 우주항복선의 공중 폭파 사건을 3년간 조사한 보고서를 이제 정리한 책입니다. 찰스 페로우라는 행정학자가 복잡계 사회가 된 현대에서는 정말 작은 몇 가지의 결함이 우연성에 의해 결합하기만 해도 초대형 사건이 터진다.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예. 올해 세월호 경험했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공항에서 비행기가 택싱하다가 이제 이 어떤 그 램프 리턴을 했다고 하는 것도 그 사무장을 뺀 것에 대해서 안전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는가 이런 두려움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판교 환풍구 사건이라든가 올해만 해도 엄청나고 과거로 가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그리고 이제 또 대구 지하철 참사,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일상적 재난에 직면하면서 터지고 나서야 뭐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지금 난리인데요. 문제는 이 제2롯데월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지금 이제 발족하고 나서 첫 번째로 정밀 진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여기서 단 몇 가지라도 위험 요인이 체크된다면 정말로 지금 이 개장한 문제를 되돌려야 되지 않는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이 연말 성탄을 앞두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예. 지금 자본주의적 논리 때문에 장사술, 돈을 벌기 위해서 안전을 정말 이게 숨겨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눈가림을 하면서 계속 손님을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어찌 보면 그 초대형 건물, 이 멀티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고 초창기에 대형 참사가 나는 일을 정말 이게 우리가 나중에 터지고 나서 이럴 줄 알았다 이러지 말고 정말 잘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부 당국이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정말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정말 이 시민들의 불안 씻겨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이슈 분석 시간에서 그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네. 이 사태가 정말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고 종식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예, 예. 지금 어제 속보 밤에 보고 그래도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이 빠른 결단을 잘 내렸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아침에 다시 살펴보니까 이게 일종의 좀 거짓말입니다. 이게 페이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예. 모든 보직 사퇴. 물론 대한항공 내에서는 사퇴는 당연한데 이게 뭐 오너의 일가다 보니까 뭐 등기 임원에서 빠지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이제 주주인 거죠 여전히. 예. 적지 않은 뭐 400억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고 그리고 이제 한진그룹의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한진관광 또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 호텔 경영 전문이기 때문에 땅콩 봉지 뜯었는가 안 뜯었나 가지고 이제 하다가 제가 어제 표현을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날려먹은 격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타방송에서 드린 적도 있는데요. 예. 지금 이게 칼 호텔 네트워크의 대표라든가 한진관광 대표라든가 이 계열사 대표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한진이 광화문에 또 초대형 초호화 7성급 호텔을 지금 건립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관련해서 이제 정부 로비도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예. 이 조현아 부사장 지금 앞으로 행보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아마 참여연대에서 지금 이 부분을 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 같은데 예. 법적 절차까지도 엄중하게 다뤄줘야 할 사안이라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이 사퇴라고 하는 속보 무늬만 사퇴에 속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